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오늘 7월 14일이죠.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사실 컨디션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우면 짜증나죠? 그래서 짜증나면 뭔가 이게 매매가 내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컨디션 관리, 건강 관리 잘 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제 수익 보는데도 굉장히 좀 중요하니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지금 증시는 뭐 사실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지난주 수목금 조정이 좀 나왔죠. 지난주 수목금 조정이 나오고 어제 그저께 이틀 오르고 오늘 하루 코스피는 지금 하락, 그다음에 코스닥은 반등인데 그렇게 강하진 못한다. 그러니까 방향성은 사실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다르지 않아요. 같은 방향성인데 올라가면 좀 더 탄력적인 게 이제 코스닥 지수고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사실상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는 아직은 없네요.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볼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미국장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실적 기대감이라든지 유동성 기대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시장 트렌드가 여러분들 갑자기 움직여주는 게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반대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즉 지금 뭐 얼마 전에 이제 장마 시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비는 사실 거의 좀 그쳐가는 것 같고 장마도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비가 와 장마 기간에 그죠? 한 번에 많이 내리고 또 그치고 해 비치고 또 많이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마 시즌에는 우산이 꼭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많이 오르고 비싼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 이제 그것도 같이 좀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일단 오늘도 이제 주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JYP 엔터를 오늘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은 사실상 뭐 제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 그 전문가분들이 같이 올려주신 영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들 이제 시나리오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 잘 돼 있어도 시나리오는 필수적이에요. 왜? 내가 예상한 대로 종목이나 시장이 움직여 줄 거냐? 그럼 어떤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인트들이 잘 짚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먼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종목이 이제 JYP 엔터입니다. 엔터 44 있죠? 하이브, 뭐 SM, 그 다음에 JYP, YG 엔터 이런 것들이 흐름이 상당히 좀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컨텐츠 강국이에요. 우리나라도 컨텐츠 강국이에요. 영화 잘 만들죠,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윤여정 씨가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 갔다 오셨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봉준호 감독, 윤여정 배우, 그 다음에 지금 게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뭐 BTS 방탄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적으로 좀 뻗어나가면서 뭔가 인기를 굉장히 좀 많이 얻고 있는 어떤 분야들이 넓어집니다. 근데 컨텐츠가 굉장히 조금 폭이 넓잖아요. 그죠? 영화도 있을 거고, 영화 제작 배급, 그 다음에 지금 소속사, 엔터, 이런 쪽, 그 다음에 이제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뭐,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뭐, NC소프트, 그 다음에 이제 좀 있으면 상장할 크래프톤이라든지, 넥슨이라든지, 이제 어떤 잘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의 컨텐츠가 먹힌다라는 거고, 이 컨텐츠에 대한 어떤 수요는 앞으로 조금 더 증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웹툰 관련주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웹툰 관련주도 뭐 DC 미디어, 키다리 스튜디오, 뭐 미스터 블루 이런 것들도 다시 부각이 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웹툰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만화 책 갖다가 수입해다가 많이 보고 했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슬램덩크나 드래곤볼 이런 쪽이었는데. 원피스라든지. 근데 이제 오히려 이제 수출하는 국가가 좀 돼 버려서, 이제 우리 어떤 컨텐츠들도 굉장히 좀 폭넓어지고 있다. 이제 이 부분들. 그래서 컨텐츠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요. 이제 거기서 또 이제 더 중요해지는 부분들은 뭐 자율주행차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완료돼서 뭐 5단계 자율주행차.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아예 손 대지 않고,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하는 시대가 오면은 차 안에서 뭐 하겠어요? 뭐 먹거나 자거나 뭐 영화 보거나, 그죠?
뭐 게임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좀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 언젠가는 좀 또 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어찌됐건 결론은 뭐냐면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져만 간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상상되는 옛날에는 조금 위상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본 베이스로 좀 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의 위치가 어디고 앞으로 성장성이 어떻게 되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들은 과연 무엇이고 그죠? 그래야만 탑다운으로 되었고 산업 분석이 되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이 되는 거예요. 종목 분석이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외국인 지분이 어떻고 수급이 어떻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근데 요즘에는 종목 분석이 여러분들 돼도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보시면 개인들이 돈 벌 기회를 그렇게 주지 않아요. 봐봐요. 이제 한생 같은 경우도 아침에 갭 뜨잖아. 그죠? 매각 이슈 있대요. 어제 하루 급등 나오고 그동안에 질질 끌고 막 굉장히 좀 지지부진 하더니 갭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죠? 뭐 펄어비스라든가, 카카오 게임즈. 그러니까 보통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지만 그거를 개인들이 매수해서 갖고 있지 않으면 이미 갭 떠버린 거 따라 들어가는 게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잘못 따라 들어가서 손실 나는 경우들도 많고, 오히려 이제 갖고 있었다라면은 뭐 단기적으로가 아니라 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수익을 보는 이제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뭐 사실상 뜨기 전에 뭔가 정보를 진짜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보유하면서 이제 급등 바로 사자마자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그게 뭐 매일 매매가 그렇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강남에 이미 빌딩 하나 있어야겠죠. 그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업종 분석이나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 분석을 잘 해놓으면 그거 못지않은 어떤 수익도 볼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되고 결국에는 기업 분석이라도 잘 해놓으면 어떤 종목이든지 비중 있게 또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JYP로 간단하게 좀 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차트. 탑다운인데 결국에는 뭐 JYP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이제 뭐 그죠? 뭐 박진영 뭐 이런 쪽으로 뭐 그다음에 원더걸스 뭐 언제적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신인도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또 발굴이 되고 있고 기존의 어떤 가수들의 이제 그 명성이 굉장히 조금 크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도 또 확장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지금 2PM이 좀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예전처럼 뭐 무조건 이제 어떤 한쪽 아티스트 때문에 주가가 막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이제 그런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BTS 정도의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분들을 기대를 해봄직하지만 뭐 트와이스나 니쥬, 뭐 있지, 2PM, 데이식스, 뭐 스트레이키즈, 뭐 굉장히 좀 많은 어떤 아티스트들이 또 있잖아요. JYP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걸그룹과 보이그룹이 또, 일단 지금 데뷔도 좀 예정이 좀 돼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뭐 디어유 최근에 또 지분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확진자가 또 줄어들게 되면 콘서트 어떤 수익도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굉장히 조금 다방면으로 뭔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예전과는 다르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큰 그림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보시면은 결국에는 이제 박스권이죠. 저점 자리가 좀 명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중간 자리 37,000원 구간 자리가 다시 훼손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어디까지 신고가 자리까지는 좀 열어놓고 오히려 이제 이런 박스가 여러분들 이제 돌파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뭐 얼마 전에 좀 봐드렸던 뭐 동부하이텍이라든지 그다음 뭐 페노션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거의 그 근처까지 올라가거나 아니면 넘어서거나 아니면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이제 영상 찍어드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7만 원 이상. 근데 이제 이거는 조금 더 오버슈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스모 신소도 좀 마찬가지 흐름인데 한번 시세가 나면 급등하고 안 가는 건 아예 안 가고 안 가는 것 중에서 뭔가 호재가 있으면 또 급등은 하지만 그 정확한 타이밍은 결국엔 차트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건 이런 지금 흐름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가장 잘하는 것들 결국에는 2차 전지 지금 그다음 뭐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컨텐츠 근데 그 컨텐츠에는 종류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 관련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시세는 꺾이지 않은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의 지분과 기관들의 지분이 최근에 같이 좀 증가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가격을 여러분들 보실 게 아니라 좀 주목이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류가 조금 더 연장선에 있어서 더 전 세계적으로 좀 확대될 수 있느냐 이제 이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저는 좀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42,500원에서는 42,500원과 어디 37,000원 라인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 아니면 보유할 수 있는 구간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큰 박스긴 하죠. 큰 박스긴 하지만 무조건 그냥 37,500원에 지금 현재 뭐 47,000원 자리에 사서 3만 원 깨질 때까지 그냥 들고 가세요. 이거는 리스크 관리가 아닌 거죠. 그죠? 단계 구분이 좀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큰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들어있는 구조인데 그게 37,000원에서 41,000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지금 진행 중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고 그다음에 코스닥이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게 되면 신고가 자리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이제 엔터 쪽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브가 최근에 좀 탄력이 둔화돼 있죠. 상장 이후에 그 가격까지는 올라왔는데 다시 탄력받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고 올해 SM이 워낙 부진했는데 지금 올해 가장 상승 탄력이 좋았던 섹터가 SM이고 근데 이제 YG 같은 경우나 지금 JYP 같은 경우도 탄력이 서서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엔터 쪽에 대한 관심은 저는 좀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JYP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매매 시기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건 아니다.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디테일하거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전 매매에 있어서는 오히려 또 도움을 또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뭐 좀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연락을 좀 주셔서 뭔가 이제 같이 매매를 해보시는 이제 그런 전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장에서는 올라갈 종목이 보여도 내가 상황이 녹록치가 않거나 자신감이 여러분들 결여되면은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매수하기까지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실전에서 가장 좀 중요하죠. 그죠? 얼마만큼 어떤 자리에서 사서 또 얼마만큼 또 매도를 어떤 자리에 또 매도를 하느냐. 이제 이 부분들이 좀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으로 좀 연락도 주셔서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나 말씀드리면서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